우리 개굴개굴님이 코로나 피해 그 증언대에 유일하게 참석한 후보님이라고. 네. 아, 그러셨나 봐요, 이번에. 제가 그 처음으로 국회에서 네. 백신 피해자들 모시고 이렇게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진즉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는데요. 1차, 2차 접종 과정에서 아직 이제 백신 접종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비공개 간담회만 했다가 일상적 거리두기 단계로 1,000원을 정부가 한 이후에 국회로 제가 모셔서 문제 제기를 했죠. 왜 우리 정치에서 그분들을 좀 신경을 안 썼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한 것은 후유증을 신고하고 또 과연 백신 후유증인가를 어떤 평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초장에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인과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식으로 그러게요. 이런 국가가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제기를 했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지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또 뭐 국제적인 어떤 기준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 또 특수하게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없이 외국 기준만 갖다가 FAO나 이런 부분의 기준만 갖다가 그냥 기다 아니다 이렇게 가르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가 많았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그 후유증까지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다면 아마 최근에 뭐 방역 패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신도 좀 약화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초창기에 백신 부작용 보상금으로 4억 딱 예산 책정을 했다는 뉴스를 볼 때 저도 조금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 근데 아무튼 그 후보님이 그러면 그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네요. 지금도 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질병청도 불러서요, 직접. 질병청도 불러서 이런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공개적으로 답하라. 제가 요청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후유증으로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흡족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시청 앞에 지금도 거기에 이제 영정을 쌓아놓고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코로나로 넘어가는데요. 야, 이 코로나가 지금 2년째 그리고 정치에도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지금 정의당의 코로나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은 뭔가요? 뭘 가장 부르짖고 싶으세요? 일단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설사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팬데믹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으로 팬데믹을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확실한 공공 의료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공공병원도 감염병 전문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전국에 70군데의 거점 병원을 만들어서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도 지방의 코로나나 이 팬데믹 상황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이제 병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의 인력이 대폭 확충되고 그분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건의료노조에 계신 조합원들, 간호사님들을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 가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간호사 한 분이 담당해야 될 환자가 16명이에요. 미국이 5명대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한 8명대니까 한 2배 이상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 간호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간호사들이 저를 껴안고
흑흑 울었어요. 그래요. 예, 중환자실에 코로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그 과로와 더위에 그 방진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이 찰랑찰랑거릴 정도였다, 땀이. 땀이. 예. 어.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게 환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가족들도 이제 모두 오로지 자기만 그분과 대면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이 코로나 최전선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구나. 우리 국민들은 다 코로나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들은 우리더러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영웅이다 엄지척을 하는데 자기들은 엄지발가락이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빨리 대폭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보니까 한 7,000명 그렇죠. 됐죠. 네. 어떤 분은 이제 코로나 정점으로 가면 오미크론 때문에 뭐 10만 명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5만 명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K 방역 시스템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 5천 명 정도의 확진자인데 하루에 한 뭐 19만 명 정도 PCR 검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5만 명 정도 되면은 하루에 뭐 100만 명 이상을 검사해야 되는 그게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놓고 지금 의료 체계나 보건 의료 확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에서도 이분들이 응급실도 봐야 되고 또 PCR 검사도 해야 되고 생활치료센터도 뛰어다니고 해야 돼서 작년 1월 달에 군산의 그 공중보건의가 이제 과로사 하셨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보건의료 인력들은 완전 지금 과로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